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경기 용인시에서 주차된 테슬라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트럼프의 가상화폐 공개 등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8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일어났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게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입니다. 카카오페이가 4,045만 명의 고객 개인 신용정보 540여 건을 중국 엔트그룹 계열사 알리페이의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카카오 계정 아이디, 휴대폰 번호, 이메일, 거래 내역 등으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알리페이에 전송되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알리페이와 데이터 처리 위탁 계약을 맺고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를 제3자 제공으로 간주, 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애플 결제 시스템의 신용점수 산출 위해 불필요하게 전체 고객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불필요한 개인 신용정보 5억 5천만 건을 알리페이에 추가로 제공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는 알리페이로 지분 32.06%를 보유하고 있어 지배구조와의 연관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민감한 금융정보가 중국 업체에 넘어간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 사건이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카카오페이는 형사처벌 및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다른 간편 결제 업체에도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조사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이번 사건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주차 중인 테슬라 전기차 화재 발생입니다. 최근 인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기 용인시에서 또 다른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차된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났으며 해당 차량은 충전 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하부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중 연기가 피어오르자 소화기를 사용해 진화를 시도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결국 소방당국이 출동해 50여 명의 소방대원과 2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큰 불길은 약 3시간 만에 잡혔으며 화재는 4시간 만에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으나 차량은 전소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기차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화재 원인을 정밀조사 중이며 배터리 결함이나 차량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테슬라는 자사 모델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 파나소닉, CATL 등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와 관련한 논란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성 논의가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티문 위메프에 이어 큐텐그룹 자회사 인터파크커머스 기업회생 신청입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최근 서울외생법원의 자율구조 조정 지원인 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회생 결차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큐텐그룹 산하의 티문과 위메프가 지난달 29일에 이어 기업회생 결차를 신청한 지 18일 만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중순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생한 1조 원대 판매매 등 미정산 사태로 인해 판매자와 고객의 대규모 이탈을 경험하며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피지사가 판매 대금을 일방적으로 보류하면서 영업활동에 차질을 빚게 되었고 최근에는 채권자의 가압류 조치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회사는 현재 미정산된 판매 대금이 약 550억 원에 달하며 전체 미수금은 800억 원대에 이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파크커머스는 ARS 방식의 회생 결차를 통해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지급 형평성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우선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 뒤 ARS 승인 여부를 위한 신문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급 보류 중인 판매 대금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판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다수의 잠재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 기업 매락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나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전사적인 역량을 기울여 판매자와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번째는 아프리카 외 지역에서 엠폭스 사례 보고로 인한 WHO 비상사태 선언입니다. 최근 북유럽 스웨덴에서 변종 엠폭스의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되며 아프리카 외 지역에서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웨덴 보건당국은 스톡홀름에서 치료받던 환자가 아프리카 지역 방문 중 변종 엠폭스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례는 아프리카 외 지역에서 변종 엠폭스 감염이 확인된 첫 번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변종 엠폭스는 아프리카 중서부 지역의 풍토병으로 2022년에 유행한 엠폭스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으며 감염 시 발열, 수포성 발진,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WHO는 스웨덴의 첫 사례를 계기로 유럽 내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혔으며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재선포했습니다. 엠폭스는 1958년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인체 감염 사례는 1970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최초로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콩고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확산 중이며 올해 아프리카에서만 15,600건 이상의 감염과 53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WHO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긴급기금을 투입했지만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는 트럼프 가상화폐 재산 공개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엄청난 부정적인 시선을 가졌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00만에서 500만 달러, 약 14억에서 68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NFT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720만 달러, 약 98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한때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비난했던 트럼프는 최근 입장을 급격히 바꾸며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고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참석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신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실리콘밸리 모금 행사에서 자신이 가상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가상화폐에 대한 태도 변화는 NFT 판매로 큰 수익을 올리면서 시작되었으며 특히 자신의 얼굴을 다양한 이미지로 합성한 NFT 상품을 매우 마음에 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5개 이슈 말고도 서울 신림동 중빈 칼부림 사건, 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발견된 40대 여성 사망 사건, 회식 후 귀가 중인 20대 남성 실종 사건, 인천 송도 차량 화재 등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상기시키며 항상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